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넋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다들 기분이 좋으시죠? 하늘바이오 파마가 약 12% 정도의 상승을 거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47,4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2조 4,700억 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뮤노반트가 오늘 조금 지금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7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딱 반절 정도로 계산을 하면 3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2조 4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진 하늘바이오 파마는 저는 아직 많이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조 4천억 원이 3조 8천억 원이 되려면 약 1조 4천억 원 정도가 더 올라야 되는데 어림잡아서 50% 좀 넘게지만 대충 지금보다도 50%가 더 올라가도 할 말이 없다 라는 수준까지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뮤노반트도 지금의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앞으로 이뮤노반트가 좀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조금의 더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지금도 하늘바이오 파마 너무 싸다. 오늘 12% 올라왔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네가 아니고 지금도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두바이파이어님 먼 이국 땅에서 또 한번 이렇게 저에게 힘내라고 후원을 해 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두바이파이어님께서는 진심 어린 이런 마인드와 함께 어떤 내용과 함께 항상 돈을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800만원님 언제나 든든하게 저에게 후원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작지 않은 돈인데 항상 이렇게 옆에서 든든하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원참여님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제가 지금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원래 이 정도 올라오면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하거든요. 근데 구독자도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인들 사이에서 하늘바이오 파마가 아직은 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고평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쵸? 인기가 너무 많으면 이거 너무 고평가인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인간지표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평가는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오름 테라퓨틱이 13% 올랐고 삼성전자가 8% 가까이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ST팜도 7%, 다른 반도체 다른 바이오주도 알테오젠 2% 올랐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0.9%, 그 다음에 펩트론 4%, ABL 바이오 8.9%, 많이 올랐네요. 이 정도로 올랐습니다. 다른 바이오주들도 등락이 대부분 오름세로 마감을 한 것 같긴 한데, 한올이 12%나 올라가면서, 과연 이 의미가 뭔지 오늘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댓글들은 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들이라서 패스를 하겠고요.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두바이파이어님, 메모리 800만원님, 청원참여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의 하늘바이오 파마 상승이 의미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하늘바이오 파마의 상승의 의미는 이라고 주제를 좀 정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오늘 바이오주들이 다 상승을 해서 수급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개 중에도 오른 종목이 있고 또 안 오른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오른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더 오르고 있는 종목인 것들도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지만 좀 안 오르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올랐던 게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시장이 좋아지면서 반도체주와 함께 우주 관련주가 좀 테마로 섞여서 지금 우주 관련주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로봇주는 올라온 지가 꽤 된 것 같고 바이오주가 지금 한동안 많이 기어다니다가 작년부터 이제 막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도 조금씩 이제 눈을 뜨고 있는데 하늘바이오 파마 오늘의 상승의 의미는 저는 좀 그래도 별 의미가 없긴 해요. 사실 수급이라서 이게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사고 하는 수급이라서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나마 좀 의미를 찾아보자면
12%면 좀 드라마틱한 반등이긴 하다. 근데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해요. 거래량이 뭐 180만 주가량이 실렸는데 조금 아쉽긴 하다. 근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많이 안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난 한 달간의 조정이 있었나요? 그때 12월 12일 날, 12 사태죠? 12월 12일 날 다음 날이었나요? 12월 13일이었나? 아무튼 그날 뭐 반환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급락을 했고요. 그 뒤로 약 한 이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12거래일. 12거래일이면 한 2주 반? 한 3주 가까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뭐 쉬는 날도 있었으니까. 한 3주 가까이의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 이슈가 나오고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이후로 3주간의 조정을 통해서 이런 악성 매물들을 좀 털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팔려는 사람은 좀 많이 떠났다라고 좀 봐도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뭐 살려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읽혀질 수도 있죠.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팔려는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 조금 상승이 올라온 것 같은데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의 한올바이오파마 상승의 의미를 조금 달갑게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달갑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달갑게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뭔가 이뮤노반트와의 반대 방향으로 갔던 주식을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고 있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셨겠죠. 이뮤노반트와 주가가 반대로 갔구나라는 건 모두 다 아셨을 겁니다. 알고 계셨던 사실일 텐데 그동안 한올바이오파마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심은 이러다가 한 번 더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의 드라마틱한 반등은 사람들의 그런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상승 정도로는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조금 의심이 더 강했거나 아니면 하락의 폭이 좀 더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의 상승이 이만큼 올라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 뭐 윗꼬리를 많이 단다든지 아니면 고점에서 많이 팔려고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더 쏟아져 나온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생겼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는 보이진 않았고 오늘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상승 폭을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 의미는 사실 그 정도 가격대에서 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는 걸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의 의미는 사실 뭐 그렇게 막 12%나 올라서 이제 반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트의 적정 시가총액 2분의 1 정도를 따라가기 위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고요. 내일 당장에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뮤노반트가 마이너스 3.2% 정도의 조정을 이 시간에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내일도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었는데 바토클리마 반환이라는 이슈를 뒤로 하고 이제는 상승의 추세를 올라타려고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락을 한번 때려봤고 반환으로 인한 이슈를 한번 때려봤고 그다음에 한 12거래일간 행보를 쭉 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이 반환이라는 이슈가 언제 끝날지 이 반환이라는 이슈를 언제 시장이 다 머금고 나서 다음 이슈를 반응할지를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바이오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폭을 키운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됐다는 거. 그 말은 이제 한 번의 하락, 바토클리마 반환이라는 한 번의 하락을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머금고 있다. 이 정도 이슈를 많이 머금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토클리마의 TED 임상이 뭐 실패를 하든 반환을 받든 뭐 실패와 반환은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실패를 하면 잠깐의 급락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만 뭔가 그 악재 아닌 악재처럼 느껴진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
머금고 있거든요. 머금고 있는데 그 머금고 있는 시간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12거래일간의 그 불확실성 해소하는 시간을 머금고 이제 오늘 반등을 하게 된 건데, 그 머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지가 상당히 궁금했던 거죠. 사실 방향성은 이뮤노반트가 거의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이뮤노반트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뮤노반트 주가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은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죠. 이뮤노반트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한올바이오 파마만 굳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올바이오 파마도 42,000원쯤만 되면 살짝씩 올라와주고, 누군가는 거기서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한 12일 동안, 12거래일 동안. 그러면서 한올바이오 파마가 바닥을 다지는 느낌이 좀 보이긴 했고요. 아까 뭐 두바이파이어님께서 뭐 꿈틀꿈틀 거리는 느낌은 난다고는 하셨는데, 딱 그 정도 표현이 적당했던 것 같긴 해요.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뭐 주가의 방향성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바토클리마 반환 이슈가 아니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레이브스병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상반기 이슈들, 그런 이슈들이 이제 꾸준히 기대감이 실려주는 시기가 이제 다가올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열심히 얼마나 잘 모으고 엉덩이 무겁게 잘 들고 가느냐. 이 싸움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이맘때쯤 드는 생각은 그거죠. 저때 열심히 모았어야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사람이인지라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죠. 저도 그 생각했죠. 하지만 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모았고요. 정말로 한 주 한 주 소중히 잘 모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했고 너무 이 회사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열심히 했고요. 부정을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들, 그리고 그 회사가 추구를 하려는 방향성, 그리고 질환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원리, 또는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 투자 판단의 근거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이 회사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이뮤노반트나 한올바이오 파마가 뭐 FcRn 저해제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치료제는 아제넥스가 시장성을 이미 증명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상에 대한 결과, 관해 결과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기술적인 증명은 어느 정도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 같다. FcRn 저해제라는 그런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들이 점점 쌓여만 가고 있거든요. 그런 쌓여만 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뮤노반트는 차곡차곡 모았을 거고,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질환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걸 집착을 한다고 해서 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이뮤노반트가 만들고 있는, 한올바이오 파마가 만들고 있는 FcRn 저해제라는 거에 대한 기술력을 믿고 내가 사고 있는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결론은 굳이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이 회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 전 세계에 주식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굳이 한올바이오 파마여만 하나?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예를 들어서 펀더멘털이 꺾이거나 나중에 뭐 그레이브스병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임상적인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뭔가 기대감이라고는 하긴 그렇고 데이터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회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사회에서 뭐 이상한 결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들고 가겠지만, 만약에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전 당장에 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당장에 팔 준비가 돼 있고요. 이 회사 아니어도 세상에 주식은 수천 가지입니다. 예, 꼭 이 회사 아니어도 돼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분산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집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물론 제가 공부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이 질환에 대한 데이터면, 그리고 이 질환에 대한 원리면, 지금까지 아제넥스가 보여준 시장성, 그리고 지금까지 FcRn 저해제로서 쌓인 데이터들, 니포칼리맙도 있고,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도 있고, 아제넥스의 비브가르트도 있고, 이뮤노반트의 그 바토칼리맙이나 아이메로 프로바트도 있고,
뭐 유시비약도 있긴 하지만 유시비약은 패스를 하더라도 아무튼 이런 다양한 약들이 시중에 나오면서 그 시장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크기들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뮤노반트가 베스트 인 클래스로서 퍼스트 인 클래스인 것들도 있잖아요. 자리를 잡아나가려고 하는 마당인데 이거를 내가 쉽사리 집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말 열심히 모았고요. 엉덩이 묵직하게 들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고 파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뭐 여러 분들이 계시겠죠. 다 파신 분도 계시고 뭐 일부만 파신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수익이셨다면 축하드리고요. 뭐 다른 주주에게 바통을 넘겼으니 다른 주주분들은 어떻게 잘 들고 가실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게 사실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게 가격을 맞추려면 너무 어렵고요. 가격을 맞추려고 안 하는 순간, 그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도 주식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어느 정도 그런 베테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주식이구나. 망하지 않는 회사들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주주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주들에게 그 회사의 가치를 점점 더 올리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은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중에 그 기업이 주주들에게 큰 보답으로 다가오는 게 주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투자한 종목을 이제 한 3년 동안 투자를 하다가 오늘 엑시트를 했는데요. 제가 원해서 엑시트를 한 건 아니고 회사가 좋게 인정을 받는 바람에 이제 엑시트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제가 한 3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가 정말 잘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하면서도 꾸준히 의심을 했거든요. 의심을 하고 그 정반합의 관계라 그러죠. 좋게도 생각하고 나쁘게도 생각하고 의심도 하고 내가 과연 맞는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심도 하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늘 해보고요. 과연 이 시장이 정말 사이즈가 커질 시장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결국에 제가 판단한 것은 이 회사는 정말 주주들에게 환원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회사고 참 이사회라는 곳을 무섭게 생각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주주들의 한 주와 대표의 한 주가 똑같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회사였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사업성의 가치들을 꾸준히 잘 올리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모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 3년간 힘들었습니다. 모을 때도 힘들었고요. 담대로 올라가는 거 지켜볼 때도 상당히 어렵게 왜 나는 이걸 선택해서 남들 저렇게 다 버는데 나는 못 벌었을까라는 포모도 많이 왔었고요. 그런 심리들을 다 겪었습니다. 다 겪고 2,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오르는 주식을 봤을 거고 얼마나 잘 가는 주식들을 봤겠습니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내고 엑시트를 했거든요. 그 말은 엑시트를 하고 나니까 뭐 이 종목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수익을 내고 손해보고 판 종목은 거의 없고요. 뭐 주식을 저는 잘 안 팔아서 손해를 본 종목은 없습니다. 손해를 보면 안 팔죠, 저는. 더 모읍니다. 떨어지면 더 모아서, 제가 뭐 샀던 것들 중에 마이너스 80% 갔던 것도 있고요. 그때도 계속 모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수익으로 나왔어요.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들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결국은 수익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다 돌아서는데,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참 이게 열심히 모아서 그러니까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는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사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신뢰도를 갖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기술력이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당연한 거 이후에가 이제 투자 철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부를 다 했으면 자 이제 이 회사를 내가 내 돈을 맡길만 하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제 열심히 모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모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약간의 하락은 어쩔 수 없으니까 변동성을 견딘다 하더라도 한 마이너스 50% 60%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제대로 공부한 게 맞나? 경쟁사에서 내 경쟁사에 대한 공부를 내가 좀 소홀히 했나? 이 이사회가 무슨 짓을 딴짓을 하고 있나? 나만 모르는 건가? 하는 뭔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점점 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의심들 속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이걸 왜 샀지라는 질문을 항상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왜 샀지라는 질문은 한번 하게 되면 또 사게 만듭니다. 맞다. 내가 그래서 샀지. 떨어졌으면 기회네. 지금이라도 더 사보자라고 해서 꾸준히 사 모으게 돼요. 결국 발전하려는 회사는 돈을 법니다.
망하려는 회사 찾기 힘들어요, 진짜로. 정말 망할 것 같은 회사 찾는 거 안 찾으면은 투자할 수 있죠. 눈 감고 투자하면 차라리 찝힐 확률이 높은데,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면 망하려는 회사 고르는 것도 힘들어요. 그 회사는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이 회사를 망하겠다 생각하고 사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섭리상 말이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묵직하게 들고 가서 수익으로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이너스로 대본 적이 거의 없고요. 물론 좀 일찍 팔아서 후회됐던 건 있어도, 마이너스로 팔아서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잘난 척은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잘난 척 아닙니다. 저보다 투자 고수님들 많으시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은 다 비슷할 겁니다. 열심히 사서 모으고 기다렸다가 수익 나서 팔고 다른 것도 싼 거 모으고 뭐 이러면서 다 수익이 나셨겠죠. 그죠? 아무튼 한올바이오 파마도 지금 상황이 합리적인 의심을 여러 번 했잖아요. 저희가 과연 이게 맞나? 바토클리맙 반원 이거 악재가 아닌가? 바토클리맙이 TED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메로프르바트가 정말 성공을 할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성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레이브스병 2상에선 데이터 좋았는데 3상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심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처음에 이걸 왜 샀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를 처음에 산 이유는 좀 뭔가 단순한 이유였어요. 이게 뭔가 그 약물 하나로 자가면역 질환이 수십 가지 수십가지였기 때문에, 수백 가지는 좀 오바고요. 수십 가지였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성이 꽤 크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그러면 질환 한두 개 무너진다 그래서, 이 회사의 약물이 썩히진 않겠네?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점점 공부를 딥하게 들어갔고요. 공부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FcRn 저해제라는 개념을 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사에 대한 공부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사회, 진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ESG 구성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 좀 봤고요. 그리고 과거에 한올바이오 파마가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그런 뭔가 임상 실패인데 성공을 표방한 그런 뭔가 데이터 발표를 비슷하게 한다는 그런 보도자료나 발표자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과연 이 회사는 극복을 하고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열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회사는 점점 더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물론 내부 사정을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잘 아시겠지만 한올바이오 파마 다니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뭐 한올바이오 파마 회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속 깊은 내용까지 CEO의 마인드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그래도 ESG 경영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 회사는 돈을 번다면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 회사이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도 주식을 갖고 있고요. 갖고 계시고, 정승원 대표나 뭐 박승국 지금은 뭐 더 올라가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들이 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에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실 오늘의 상승이 뭐 12%다 하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야, 이거 반등의 서막이네 라고 할 정도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어제의 한올과 오늘의 한올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은데 주식 가치가 12%나 올랐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뭐 한 2천억 올랐나요? 아무튼 뭐 올랐는데 12% 정도나 올랐는데, 그러면 어제가 한올과 오늘의 한올이 똑같냐 다르냐, 비슷하겠죠. 그쵸? 뭐 TED라는 임상 데이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발표 디데이가 좀 땡겨졌다 정도, 하루 정도 땡겨졌다 정도 이 차이지, 기업 가치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를 만큼 뭐가 바뀌었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반등의 서막이 되려면 뭔가 데이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호재성 재료가 나와야 이제 반등의 서막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반등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수급의 힘으로 좀 올라온 느낌이라서, 그래도 수급의 힘이 안 미칠 수도 있는 종목이었는데, 사실 주식이 이뮤노반트와 한올이 반대로 갔다는 걸 오늘은 좀 인정을 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뮤노반트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올도 내일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시장의 섭리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주가의 단기적인 그런 상승 하락은 감정적인 면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면에 제가 또 흔들릴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트럼프 베네수엘라 이렇게 이렇게 딱 데리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한 종목은 한올바이오 파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요. 뭐 이뮤노반트가 껴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을 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정치 테마주를 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슨 그런 이렇게 바람에 휘둘릴 수 있는 주식을 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기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에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업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사실 주가의 차트, 주가의 가격, 호가창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예, 나중에 다 기업은 기업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섭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기업만 바라보시면 돼요. 예, 주변에 뭐가 올라갔느니 마느니 무슨 일이 생겼느니 마느니 눈, 귀 다 닫으시고요. 예, 만약에 헷갈리시면 어플을 꺼버리시든지 지워버리시든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 만한 게 나중에 되면 이게 다 지나고 나면 그날 뭔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 안 나요. 사실 여러분들 한 달 전에 이뮤노반트가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왜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유 다 아시나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 하락이 큰 의미는 아니지만 예,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반대로 간 거를 인정한 정도까지는 느꼈지만 큰 상승 하락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기업에 투자하신 겁니다. 기업만 바라보시고 그 기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그 기업이 과연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정도만 보시면 되지 다른 거 많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시장 볼 때마다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매일매일이. 예. 우린 기업에 투자한 거지 정치, 경제, 사회에 다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쵸? 어차피 지금 투자한 이상 우리 돈은 투자되어 있고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업만 바라보시고 투자하시고 오늘의 상승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 제 생각은 이뮤노반트가 지금 오늘 3%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7조 6천억에서 7조 5천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올이 적어도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4조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3조 한 5천억 원 정도까지는 가져야 지금의 이뮤노반트 시가총액과 적정가치 비율이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3조 5천억에서 3조 4천억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맘대로 주식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주식이 늘 합리적이지만은 않으니까요.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을 갖고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다행인 것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옛날에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들을 이제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죠. 극복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한국의 주식들, 바이오 회사들 점점 인정을 받고 있고 몰리지 않던 투자금들이 조금씩 몰리고 있는 추세에서 그런 추세에 한올바이오 파마가 지금 저평가 매력,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적정 가치 대비 저평가 매력에 부각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다. 분위기는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충분히 3조 원 이상에 가도 지금 크게 달라질 게 없다. 크게 고평가됐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지금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저는 저만의 지표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1월달 TED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토콜리맙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예 안 봐도 됩니다까지는 아니죠. 바토콜리맙 TED 데이터는 보긴 봐야 되고요. 만약 그게 성공을 한다면 성공률, 반응률이 중요하겠지만 드라마틱한 반응률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평균 정도의 반응률을 기록을 해준다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대감이 높아지긴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바토클리맙 우리 반환할 거야. 너네 TED 성공은 했지만 너네 가져가 하더라도 외국계에 팔 수도 있고요. 그건 좀 논외로 하더라도 아이메로프로바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을 만한 시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모멘텀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조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뮤노반트도 마찬가지죠. 이뮤노반트는 아마 정직하게 주가에 잘 반영을 할 겁니다. 지금도 7조 5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가를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뮤노반트가 드라마틱하게 오를 일은 없잖아요. 지금은 한올은 지금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적정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12%가 오른 거고요. 지금 이뮤노반트 주식만 본다면 오늘 또 드라마틱하게 오를 막 12% 한올 오른 것처럼 오를 만한 뭔가 그런 재료가 터져 나온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건 다행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조정을 미리 받아야 나중에 호재가 있을 때 더 멀리 가거든요. 지금 조정받는 게 다행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조정 받을 때 한올도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조정을 또 받는다면 저는 한올이 그걸 또 꼬리를 흔드는구나. 지금 호가창 불러봐라. 네가 호가 싸게 부르면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서 천천히 호가, 제가 마음에 드는 호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재미죠. 저는 항상 살 때 뭐 그냥 돈 들어오면 바로 사는 편이긴 하지만 여윳돈 있을 땐 그냥 바로 삽니다. 근데 이렇게 언제 살지 한번 고민하고 사볼까? 라고 재미삼아 한번 해보려고 할 때는, 그래 네가 호가창 한번 제시해봐 하고 딱 봤는데 지금 호가 너무 높아,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안 삽니다. 그러다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 호가가 저 지금 좀 싸졌는데 살래요? 라고 뭐 43,000원, 2,000원쯤 할 때는 살만하네, 좀 사볼까? 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뭐 그런 날도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한올이 그렇게 고평가됐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7조 5천억입니다. 예. 반절로 따지면 3조 4천억 정도 되고요. 아니 3조 7천억 정도 되고요. 3조 7천억인데 3조 3천억 4천억만 가더라도 그러면 좀 그래도 비슷하게 올랐다 하는 수준 정도는 되잖아요. 지금 2조 4천억인데 너무 저평가죠. 그렇죠? 저는 아직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눈꽃만큼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드라마틱하게 계속 3조 3천억까지 갈 거냐? 그거는 모르죠. 투심이 결정하는 거고요.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은 투심이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중하게 같이 재밌게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철학에 관한 얘기,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지금의 주가가 적정한지, 그리고 오늘의 상승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댓글 통해서 같이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댓글 통해서 같이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댓글 잘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원참여님, 메모리 800만원님, 두바이파이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나 네가 밤늦게 고생이 많구나, 그래 내가 뭐 구독료를 낼 수는 없으니 자발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가도 상승했겠다, 조금만 후원을 해주신다면 저에겐 너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 자체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예,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물론 도와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리 알고 맞으면 좀 덜 아프죠. 예, 미리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깊은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또 떨어지면 열심히 잘 모아서 묵직하게 한번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꼭 알아주시고, 모으실 분은 열심히 모아주시고, 파실 분은 파시고 하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겠다, 저는 열심히 모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